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튀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오랜만에 국제정치 편이에요. 그죠? 오랜만에 국제정치. 그쵸? 자, 최근에 우리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계엄령 사태를 만드셔서 정신이 없어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국제정치도 해야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빠르게 오늘 넘어갑니다. 오늘 짤뺑이에요. 빠르게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핵심만 그냥 알려드릴게. 자, 이번에 시리아에서 무슨 일 벌어졌죠? 원래는 시리아 내전이 있었어. 시리아 내전. 내전이 뭐야? 시리아 사람들끼리 싸웠다 이 말이야. 시리아 내전이 뭐냐면은 정부군이랑 정부군에 반하는 반군.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는 반군과 정부군이 싸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저걸 보면은 반군? 반군이라는 단어는 일단 좀 듣기가 거북해. 뭔가 느낌이 쎄하고 뭔가 나쁜 애들 같고 반군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세상이 요즘은 참 복잡해서 반군이 생긴 이유가 또 있어요. 시리아 정부가 워낙에 썩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도 그런 상황이야 지금. 자, 우선 이번에 우리 티니 형 푸틴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양반 알 아사드죠. 바샤르 알 아사드입니다. 알 아사드는 성이야. 가문이야. 그래서 바샤르야. 근데 이제 바샤르 알 아사드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양반이 모스크바로 지금 도망갔대요. 가족들이랑. 왜 하필 많고 많은 곳 중에 지금 모스크바로 갔을까? 친해. 티니 형이랑 친해 둘이. 둘이 친해요. 오늘 일단은 이 사람 지금 튀었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개판 났다는 거야 지금 시리아 내부가.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 양반 아빠를 알아야 됩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의 아빠 하페즈 알 아사드. 얘는 바샤르 알 아사드, 이 양반은 하페즈 알 아사드입니다. 하페즈 씹어졌습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가 1970년에 아까 모스크바로 튀었다는 그 사람의 아빠야. 이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1970년에. 근데 시리아가요 워낙에 내부가 좀 시끄러웠어요. 저 양반이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도 1963년에 쿠데타, 66년에도 쿠데타, 그리고 하페즈 알 아사드가 한 이 쿠데타는 1970년이다 이 말이야. 쿠데타가 이미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1970년 전에 이 두 번의 쿠데타에도 하페즈 알 아사드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쿠데타 같이 일으킨 거야. 쿠데타의 우두머리급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63년 66년 쿠데타에도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70년에는 지가 대가리로 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이 사람이 근데 1970년에 쿠데타 일으켰을 때 무혈 입성을 해요. 저 하페즈 알 아사드가 피를 안 흘리고 쿠데타에 성공해. 무혈 입성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시리아 총리가 돼요. 총리실 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었대요. 왜 이 사람이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었냐? 그 정도로 개판이었던 거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민심을 얻고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전에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도 시리아 내부가 워낙에 개판이었기 때문에 이 양반의 쿠데타를 막을 세력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무혈 입성 후에 하페즈 알 아사드, 자, 에브리바디, 이 사람 이름 뭐라고요? 하페즈 알 아사드 씹어졌습니다. 자, 이 양반이 실제로 1971년에 쿠데타 1년 뒤죠. 국민투표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입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초반에. 자, 원래 시리아가 어떤 나라였느냐? 시리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딱 보면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지도자 보여드릴게. 여기 시리아야. 요거 위에 터키죠. 여기 이라크 있고, 요르단 있고, 이스라엘이랑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있고, 요 레바논이 있어요. 이란이 있고요. 사우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 거야. 요 주변을 원래는 2차 세계대전 때 먹히는 곳이었어요. 이 주변이 나치 독일이 먹었다가, 그 이후에는 프랑스랑 영국이 먹었다가, 그 다음에 1946년에 독립이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이 되기 시작해요. 자, 시리아가 그렇게 독립이 됐는데 처음에 사회주의 국가야. 사회주의. 마오쩌둥처럼 기존의 토지주들 토지를 다 세벼요. 내놔 이 새끼야 하면서. 그 다음 농민들한테 재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던 나라였어 원래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회주의 정부가 민심을 잃고 63년 쿠데타 일어나고 66년 쿠데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달리 말하면 이거를 자꾸 쿠데타에 너무 집중해서 보면 안 돼요. 저렇게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3년 단위로 계속 이제 3, 4년 단위로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내부가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민심이 정부를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 또 지가 헤쳐먹겠다고 난리치는 인간들도 세고 셌었다는 얘기고
정도 개판이었단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전제로 깔고 봐야 돼. 이 상황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그래서 글로만 쿠데타가 그냥 3번 있었구나 이러면 안 돼. 그 당시 상황이 대략적으로 어땠는가에 대해서 짐작도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찌되었든 이 1970년 이후부터 이 하페즈 알 아사드가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 정권 잡고 시리아 내부가 안정적으로 변해요. 엄청난 뭐 고성장 시대, 엄청난 경제 성장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이전이 워낙에 개판이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집권하고 나서 안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양반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언제? 1971년에. 근데 그때나 합법이지 그 이후에는 2000년까지 29년 동안 해먹어요. 독재한 사람은 독재. 저 사람. 자, 더 큰 문제는 뭐냐? 일단 이 양반 헤쳐먹으면서 정적도 많이 죽이고 그래요. 이 양반이 뭐 경제 안정화 시켰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여. 많이도 해먹었어 이 사람도. 자,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은 2000년에 죽으니까 여기서 바샤르 알 아사드 아들이죠. 여기 보면 하페즈 알 아사드가 있고 바샤르 알 아사드가 여기 있습니다. 차남이야 차남.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 양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얘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야. 세습을 한 거야 세습을. 지금 보면은 이게 세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푸틴도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푸틴도 2001년인가 2000년부터 시작하거든요. 둘이 비슷하게 시작해 해먹는 게. 둘 다 젊었어 그래서. 둘 다 젊을 때 만났던 거예요 이 사진은. 바샤르 알 아사드가 65년생이에요. 65년생이면은 2000년에 처음 대통령 됐을 때가 36살이야. 한국 나이로. 만으로 35이고. 그러니까 엄청 젊었던 거야.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경제정책 망하고 부정부패 엄청나게 더 심해지고 그전에도 있었던 게 더 심해집니다. 경제도 엄청나게 개판이었던 게 점점 더 개판되고 이 양반은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정책적인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샤르 알 아사드는.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2000년부터 지금 2024년 이번에 도망간 이 시기까지 어떻게 해먹을 수 있었던 거냐. 자 24년을 해먹었는데 30대 중반부터 그죠? 이 사람이 해먹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일단은 이 사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나라랑 친해요. 러시아랑 친해.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외세가 시리아에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사람이 헤쳐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쿠데타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대가리 날아갔어. 진작에 날아갔어요. 진작에. 근데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고 도와주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버텼던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이후에 시리아의 가뭄이 또 심해져요. 시리아의 경제와 부정부패가 심한데 가뭄까지 심해지면 진짜 태평천국인 운동 아니면은 밀란 같은 거 있잖아요. 홍건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야. 역사가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생기고 식량난 생기면 진짜 밀란이 일어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로. 원래 시리아가 민주주의 국가이긴 했잖아요.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다며. 근데 바샤르 알 아사드의 아빠인 하페즈 알 아사드도 자기한테 대항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 족쳤겠죠 당연히. 근데 아들내미 더 잡아 족칩니다. 더 잡아 족쳐요. 고문하고 난리도 아니고 얘는 더 했어. 사람들의 먹고 사는 건 보장을 해줘야 시위도 잠잠해지는 거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잠재워집니까? 그죠? 사람들 잡아 족치는 것만 오지게 한 거야 인간이. 자 그러다가 2011년에 이 지도 뭔지 아세요?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났던 나라들입니다. 아랍의 봄이 뭐야? 북아프리카와 중동아랍 전역으로 민주화 시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물결이 쫙 퍼져. 그게 아랍의 봄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도 여기 보면 시리아도 포함이야. 여기 시리아 여기 있잖아요.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도 다 잡아 족치는 거야. 시위가 일어나면은. 자 이때부터 반군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도 반군 세력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세력이 약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랍의 봄이 터지면서 이제 반군의 세력이 듬뿍 골나게 커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썩은 정부를 몰아내야 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를 몰아내야 된다면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반군이 형성이 돼요. 자 본격적으로는 2012년부터 맞다이를 깐 건데 이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은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맞다이는 12년부터다. 자 물론 당연히 민심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아요. 장제스 기억나지? 장제스.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장제스가 자금성 위에다가 지 초상화를 걸어놨었어요. 중국 대륙은 장제스의 국민당이 거의 다 먹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1947년입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당 영향권,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영향권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1949년이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장제스의 국민당의 당원들이 완장질을 엿같이 했어. 얘네는 진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좀 시민의식과 성숙된 어떤 그 국민당 당원으로서의 어떤 행동거지나 이런 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 애들이야.
중국 공산당 몰아냈고 일본도 몰아냈고 나는 애국자야. 놈들 그 애국자도 겸손함이 있는 애국자여야지. 싸가지 없는 애국자면은 안 되는 거야. 완장질의 끝판왕인데 장제세 국민당 당원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몰아냈다. 우리가 공산당 저 새끼들도 몰아냈고 이제 우리 국민당 당원들이 이 중국 대륙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야 밥 내놔 돈을 받아 들 나 국민당 당원이다. 몰라요 완장 안 보여 국민당 야 이지랄하고 괜히 시비 걸고 지나가다가 뭔가 자기 어깨 쳤어.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야 잠깐 봐봐 너 빨갱이지 이 새끼 너 중국 공산당이 너 마오쩌둥 부하지 이 새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뺨 때리고 국민당 당원들이 저지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민심을 못 얻은 거야. 중국 대륙 전체를 거의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고 동북 삼성으로 다 몰아냈었거든요. 근데 점점 48년 49년 이지랄 난 거야. 이지랄 장제스의 국민당 마냥 마찬가지야. 시리아도 지금 반군이 왜 늘어난 거야? 그래서 늘어난 거야. 시리아도 반군이 괜히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시리아 내전은요 복잡해요. 단순하게 지금 뉴스에선 정부군과 반군 얘기가 나오지만 원래는 이겁니다. 요거 말고 또 있어 사실은. 근데 크게 보면 4개인데 정부군 대 반군 대 쿠르드족이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있어 원래. 더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던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군 외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반군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반군과 같은 편이었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워낙에 혼란스러우니 반군에는 저 정부군을 몰아내야겠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쿠르드족은 뭐야? 이 세상에서 나라 없는 민족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이 쿠르드족이야. 국가 없는 민족, 각자의 민족의 나라가 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양반들이 적게 보면 3,500만, 많게 보면 4,500만 명 정도가 지금 중동아랍 쪽이랑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쿠르드족이. 근데 이 양반들이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양반들이 그 활동하는 주요 무대가 어디냐? 여기야. 터키의 남동부에서 이란의 서부에서 이라크의 북부에서 시리아의 북부, 여기가 주요 이제 활동 무대. 쿠르드족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고 싶어해 이 양반들이. 그러면 터키도 싫어해, 시리아도 싫어해, 이라크도 싫어해, 이란도 싫어해. 다 싫어하는 거야 쿠르드족을. 그 나라의 영토를 지금 하나 둘 셋 4개나 떨어줘야 되니, 떼어줘야만 이 양반들이 나라를 세우니 저 나라들이 동의도 안 해줄 뿐더러 저 나라들의 공공의 적인 거예요 또 쿠르드족이. 사실은 물론 쿠르드족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영국이 과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로부터 뒤통수 치고 우리 영국이나 이제 그 국가들을 도와주면, 서구해강을 도와주면은 쿠르디스탄이란 나라를 주겠다. 여기 보면 쿠르디스탄이란 나라 보이죠 여기. 요 나라를 주겠다. 원래는 크기가 더 커요 원래.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브르 조약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요구했던 건 더 커. 쿠르디스탄이란 나라를 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이거였는데 튀르키예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이죠. 무스타파 케말 파샤라고도 하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고도 합니다. 이 양반이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막바지에 쉐브르 조약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사실상 땅이 여기밖에 안 남기 직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 무스타파 케말이 아타튀르크라고도 부릅니다. 아타튀르크. 편의상 아타튀르크라고 할게요. 아타튀르크가 여기서 이제 군대를 몰아가지고 막 조져 그리스 쪽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저 때가. 여기서 또 전쟁? 이건 개해반대. 지금 우리도 지금 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꼴 경제 개판 났는데 여기서 또 전쟁 때문에 군대를 몰고 간다? 이건 좀 개해반대 해서 현재의 영토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 영토를 갖게 된 거는 요때예요. 요때. 저 아타튀르크라는 사람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전쟁 끝난 직후에 1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군대 몰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 영국이 오케이 자 여기 쿠르디스탄 아르메니아 프랑스가 먹은 요쪽도 조금 더 프랑스 영향권 이탈리아 영향권 비무장 국제관리 구역 뭐 등등등 해서 그리스가 먹는다 요런데도 다시 너네한테 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영토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원래 자기들 나라가 생길 줄 알았는데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이 양반들이 시리아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이제 시리아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리아에서 우리의 영토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활동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쿠르드족도 그래서 있는 거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아시겠지만 이제 노딱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세력들 그리고 걔네랑 비스무리한 애들도 저 시리아에서 또 활개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옆에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알죠? 자 근데 일단 쿠르드족이랑 이슬람 극단 세력은 일단 뒤로 하고요. 크게 보면 가장 큰 세력으로 싸운 건 이 둘이란 말이야. 시리아 정부군이랑 반군인데 자 여기서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합니다. 근데 미국이랑 서방이랑 터키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해요. 물론 미국이랑 서방은 반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원을 하긴 했다.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거는 터키예요. 튀르키예 에르도안입니다. 에르도안. 자,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지원을 했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러시아는 왜 정부군을 지원하고 서방 세계랑 튀르키예는 왜 반군을 지원했느냐? 자, 시리아의 지정학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시리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 시리아가 잘 봐. 튀르키예와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남쪽에.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랑도 엮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바논 위에 있는데 여기에 항구도 있어요. 바다도 있어. 지중해에. 그죠? 자, 시리아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그죠? 첫 번째,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리아가 너무 힘이 세지고 좀 얘네가 세력이 국가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불안한 나라야. 불안한 나라. 자기들을 언젠가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예요. 시리아 내전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 대번에 어딜 먹었냐? 요 보면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요 복잡하고 씨부레 이거 깨작깨작 그 선 그냥 졸라 이제 그 짜증나게 선 막 그어져 있는 요 보이세요? 요거 골란고원이야. 골란고원. 시리아 내전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점령합니다. 지금도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군이 이겼잖아. 이번에 반군이 이기자마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네가 정권을 이제 잡을 텐데 너네 정권 잡더라도 알 아사드 집안처럼 행동하지 마라. 우리 이스라엘에 대항할 생각도 하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해라. 이 얘기부터 해.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반군이든 정부군이든 그냥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싫어.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스라엘은. 왜? 안보적으로 불안정하게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자,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죠. 자, 튀르키예는 아까 내가 쿠르드족 얘기를 왜 디테일하게 했냐면은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터키도 지금 쿠르드족 문제가 있어요. 내부에. 튀르키예 터키 안에도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그 무장 세력이 있어요. 에르도안은 그 쿠르드족 세력을 내가 몰아내겠다, 작살내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세력을 내가 박살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지지를 나에게 달라.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안에도 그 쿠르드족 분리 독립 세력이 있는데 시리아에도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반군을 지원했던 거예요. 반군 너네가 정부군만 조집지 말고 얘네 쿠르드족도 조져. 같이 조져 이거야. 실제 구도 자체가 반군의 주요 활동 무대는 여 튀르키예와 맞닿아 있는 시리아 북부예요. 그 정부군은 요 아래쪽이야. 다마스커스가 그 시리아 수도잖아. 정부군이 이제 주요하게 있는. 남북전쟁 감성이야. 남북전쟁 보면은 그 시리아 북부에서 이제 반군이 많이 있으니 튀르키예가 이제 북부에 있던 그 반군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 북쪽에 또 쿠르드족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북부에서 많이 확장되고 있던 반군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 시리아 북부에 같이 있던 쿠르드족도 견제하는 요게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반군을 지원했던 겁니다. 에르도안이. 자, 그리고 이란은 일단은 시리아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박살낸 곳 있죠. 헤즈볼라가 어느 나라의 그 무장단체예요? 레바논의 무장단체예요. 레바논.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을 냈다고 들었는데 이 헤즈볼라를 이란이 지원합니다. 이란은 시아파 중심의 그 본인들의 그 세력, 무장 세력들을 지원해가지고 본인들의 그 중동아랍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을 계속 지원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루트로서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요 루트, 이 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루트를 시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제공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의 정부군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거예요. 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입장이냐? 시리아에 순위파가 많아요. 근데 반군이 대부분 순위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시리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를 포함해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아파예요. 시아파. 근데 인구는 실제로 순위파가 많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순위파거든요. 이슬람 순위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은 왜 기독교도 종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크게 시아파랑 순위파로 나뉘어요. 근데 이 순위파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고 시아파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간에 크게 보면 이래요. 근데 시리아는 이제 순위파가 많고 시아파는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근데도 시리아의 이제 그 주요 요직이나 이런 거를 시아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당연히 정부군보다는 반군이 이기는 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도대체 왜 알 아사드랑 친하게 지냈느냐? 바샤르 알 아사드랑 입장이 다 다른 거야 지금. 러시아의 꽤 많은 군사적인 기지들이 이 시리아의 여기 이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이쪽에 특히 타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타르투스라는 도시에 많습니다. 러시아가 이 타르투스 항구를 잘 써먹어요.
흑해에서 지중해로 진출하는 길목이 차단된 러시아입니다.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아래에 있는 흑해 여기를 통해 여기서 이제 그 해군 함대가 있어요. 해군력이 있는데 여기서만 활동하냐 이거야 해군력이. 아니 다른 데로 나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여기로밖에 못 나갑니다.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요 바다 있죠. 요 해협. 여기로밖에 못 나가요. 여기로 나갈 곳이 아니야. 여기 이 마르마라해에서 또 여기로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야 이제 지중해가 나와요. 에게해까지 거치면 이제 그래야 지중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아 같은 나라가 친러 국가로서 이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리아와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던 거죠. 자, 미국은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미국은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일단은 뭐 엄청나게 관심이 지대하진 않은데요. 시리아한테 웬만하면은 반러, 웬만하면은 친러 국가는 아니고 반러, 웬만하면 좀 그런 국가가 있는 게 그런 정부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러우 전쟁 때 보셨죠? 이 시리아에도 석유가 있어. 근데 시리아가 지금 석유를 제대로 못 팔아요. 반군이 장악을 했는데도 그 석유 시설을 시추하는 인프라나 이런 어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반군에 이거를 뭐 관리를 못 해가지고 석유를 제대로 못 팔아왔습니다. 시리아가. 근데 미국이 이 시리아 같은 나라를 하나하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산유국들을 확보해 놔야 되는 이유가 러우 전쟁 보셨잖아요. 러우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친미 국가, 산유국이고 중동아랍에 있는 산유국인데 친미 국가. 최소한 미국을 싫어하지는 않는 이런 나라가 중동아랍에 많아야 돼. 미국 지네 나라가 쓸 석유와 그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러우 전쟁 같은 게 터졌을 때 유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석유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위해서라도 지금 중동아랍의 반미 국가가 아닌 최소한 반미 국가가 아닌 이런 나라들을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거 얘기 들어보면 어때? 내가 얘기한 게 뭐야? 아, 시리아라는 나라 하나를 보고도 지금 나라가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구나. 이제 요거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죠? 일단은 시리아 내부에 아까 순위파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순위파가 거의 다긴 한데요. 시아파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순위파가 72에서 74%, 시아파가 13%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시아파 13% 안에 또 소수종파가 있어. 시아파 안에서도 소수종파. 여기 보면 시아파 안에 알라위파라는 표가 있어요. 지금 하늘색 표시된 알레비와 알라위와 두루즈는 이단 논증이 시아파 안에서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달리 말하면 숫자가 적단 얘기야. 적단이야 알라위파가. 근데 바샤르 알 아사드와 하페즈 알 아사드 둘 다 알라위파입니다. 시아파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소수종파인 이 알라위파. 이 알라위파들이 지금 시리아 내부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통령도 해먹고 주요 장관과 요직들도 해먹고.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가인데 주요 종파, 가장 인구를 많이 차지하는 순위파를 구워 삼지 못했어요. 시아파도 구워 삼지 못했어. 왜? 시아파 안에서도 소수종파인 알라위파기 때문에. 시아파 안에서도 논란이 많거든 이게. 그렇게 이제 소수종파를 쥐고 독재를 해온 거예요. 근데 안정적이긴 했어. 이 알라위파라는 종파 자체가 좀 차별받고 조금 이제 이단 취급도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대통령께서 알라위파니까 대통령께서 알라위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앞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본인들의 대우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알 아사드와 함께 알 아사드 집안과 함께 이제 갈 필요가 있던 겁니다.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정부의 요직들이 알라위파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좀 굳건하게 온 게 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 진 거예요 정부군이. 이런 와중에 진 거야 정부군이 반군한테.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반군이 정부군한테 졌으면 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렇잖아요. 2021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이야 그래봤자. 2021년 미국 평화연구소와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에서 곧 정부군이 승리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2021년에. 근데 이번에 반군이 이겼다는 겁니다. 정부군이 작살나고 바샤르 알 아사드는 지금 모스크바로 도망갔다 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자, 우선 일단은 정부군이 진짜 엄청나게 이제 강력하게 2021년에 이제 이 승리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반군은요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 공산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도 있었어요. 자유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자도 있었어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전부 다 이제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다 같이 독립운동했던 적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정부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군도 다양한 세력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갈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응집력이 좀 쉽지 않고 정부군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게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부군한테서 이제 반군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휴전하자. 왜 휴전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지들을 지원해주던 나라들이 개판이 난 거예요. 전주 양쪽 다 뭐가 없어. 정부군이고 반군이고 자본이 많거나 뭐 군사력이 엄청나거나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 전주 자기들을 원래 지원해주던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제 지원이 끊기니까 잠깐 휴전?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생각보다 반군을 지원해두던 튀르키예 여기가 더 개판이 난 거야. 코로나 사태 때 가장 개판 났던 지역들은 여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냐 그런 걸 떠나서 가장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시위도 거세게 일어나고 피곤하고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곳은 확실히 이제 선진국들이 더 심했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막 이제 막 붕괴되기 직전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반군이 아닌 정부군을 지원해주던 나라들 그 정부군이 좀 더 이제 유리한 게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이 승리할 예정이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 21년 이후에 갑자기 22년 2월에 러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란도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주던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이 있던 겁니다.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리아 정부군이라고 뭐가 있고 시리아 뭐 반군이라도 뭐가 있고 쩐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여. 둘 다 거의 뭐 무자본 상태야. 거의 뭐 엔젤 투자 없으면 씨발 갈 길이 멀어. 둘 다 엔젤 투자 없이 갈 수 없었다. 전쟁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엔젤 투자 없이는. 엔젤 투자 아세요 혹시? 대학생분들은 잘 모르려나? 엔젤 투자 안 돌려받아도 된다. 최선을 다해봐 하는 엔젤 투자. 요새는 뭐 엔젤 투자도 제로라고 하던데 그런 거 있었어.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어. 꽤. 지금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 그리고 이 시리아 정부군한테 용병을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었어요. 용병. 그게 어디냐?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군의 용병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박살이 납니다. 자 이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최근에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바샤르 알 아사드도 이제 된 거예요. 몇 달밖에 안 걸린 거야 지금. 시리아의 저 바샤르 알 아사드의 정부 군대는요 민심도 얻지 못하면서 외부 국가들의 지원만으로 어떻게 버틴 겁니다. 용병까지 얻으면서 헤즈볼라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무기만 지원받은 게 아니야. 용병까지 지원을 받아서 버틴 거야. 그래서 정부군 안에서 타령도 빈번하게 일어나 기강도 무너지고 사기도 다 꺾이고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걸 헤즈볼라가 용병까지 지원해주고 이란이 지원해주고 러시아가 지원해줘서 버틴 건데 이제 끝난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우르르 망하면서 이 양반이 모스크바로 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군들이 장악을 한 거고요. 시리아를. 제가 혹시나 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그 1인당 GDP 통계를 잘 만들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제 그 1인당 GDP 통계를 잘 만드는데 시리아의 1인당 GDP를 찾아봤거든요. 없습니다. 요거 이제 통계 공부해보신 분은 저 NA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저렇게 나와 있어. 없다 이 말이 없다. 통계가. 집계할 정보와 자료도 너무너무 불분명하고 부족해서 함부로 1인당 GDP를 지금 측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지금.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왜 다 끝났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군과 반군이 싸웠는데 이제 반군이 이겼고 정부군의 수장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도망갔으니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아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지금 정부가 무너졌어도 정말 많은 기존의 기득권을 이제 그 취하고 유지해온 시아파의 소수종파, 알라이파 사람들, 그리고 시아파 사람들. 이제 수니파 위주로 시리아란 나라가 이제 건설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시아파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제2의, 제3의 내전과 제3의 쿠데타, 제2의 쿠데타 이런 거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쿠르드족 여기 해결 안 됐어야지. 지금 수도와 전반적인 곳들을 반군이 지금 장악했다 뿐이지 민심도 얻어야 되고 이제 시작이야. 민심도 얻어야 되고 그 민심을 만약에 못 얻으면 또 새로운 세력이 생겨서 자기들만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또 세력화될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은 계속해서 추구될 것이고, 그죠? 민심 얻지 않으면 어려운 것도 있고. 자, 셋째로 지금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SNA입니다. 시리아 민족군. 이 양반들이 터키 에르도안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세력이 가장 컸던 건데요. 튀르키예 지원도 받고. 근데 이번에 정부군을 박살낸 장본인은 하야트 타흐리르 얌살이에요. 다시 이번에 정부군을 조진 거는 하야트 타흐리르 얌살이다 싶어졌습니다. 자, 지금 HTS라고 되어 있으니 HTS라고 할게요. 이름이 어려워서. 이 HTS가 주도적으로 이번에 정부군을 박살을 냈다는 건데, 이 시리아 민족군이라던가 다른 세력들, 이 다른 세력들과 그들이 이제 사이좋게 지낼 거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세력이 지금 합해져 있어요. 이 다양한 반군의 주요 세력들끼리 사이좋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낼 거지 모른다. 그건 모른다. 그래서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번에 내전이 끝났으니 뭐 다 종식됐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전 세계적인 경제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을 제가 찾아봤는데, 석유를 원래 팔았는데 석유를 안 판 지가 좀 됐어요. 제대로 못 팔아온 지가 좀 됐어. 그래서 뭐 석유라던가 이런 것도 별로 큰 영향력이 없고요. 그 대부분 농업이야. 농업인데 식량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건 또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수출량도 엄청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좀 시리아와 관련해서 이제 주식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 한편으로 시리아 내전 또다시 반복되지 않고 빨리 안정적인 안정적인 국내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끝! 인생동반자 저키 반미성형외과 현이사라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스 정유진 한상티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루넨 갱다 최영인 배부른다람쥐 영민차 러블리 20 김도우 씨우필 빵미연.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